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웹 1.0과 웹 2.0, 3.0의 특징을 찾아보고 그 3.0에서 어떤 2.0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어요. 2.0과 다르게 3.0에서는 이제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수익 분배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어떤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웹 3.0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웹 P2E라는 분야가 유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게 21년도 12월 기사예요. 가상자산 투자사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DCG 그룹이 모회사로 있는 곳이죠. 이 메타버스와 웹 3.0의 시너지에 대해 주목해 관련 보고서를 냈다. 그레이스케일은 게임 분야를 예시로 들었다. 그레이스케일은 보고서에서 현재 웹 2.0에서 게이머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게임하고 있으며 게임 아이템들을 다른 플레이어와 거래하거나 실물 경제로 이전할 수 없는 등 제한적 형태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웹 3.0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NFT 형태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는 물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굉장히 그레이스케일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게임이라는 분야가 정말 메타버스, NFT 이런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요즘에 NFT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세 상승이 좋은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게임 분야가 앞서 설명드렸던 웹 3.0과도 연결이 되고 메타버스, NFT와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웹 2.0을 설명을 드리면서 유튜브와 이제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있는 참여자들이 보상 체계가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다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개인정보들을 통해서 수많은 마케팅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걸로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게임이라는 분야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원래 웹 2.0 시대에서의 게임은 어떠냐면은 게임 아이템이나 좀 좋은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웹 2.0 게임 회사라고 치면은 서버를 A, B, C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A, B,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A 서버에서 이 A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만약에 유저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라는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루에 막 5시간씩 해요. 5시간. 5시간씩 해서 캐릭터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고 좋은 아이템도 얻고 게임 내에서 사이버 머니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웹 2.0 게임이 갑자기 문을 닫아요. 이 게임 회사가. 그러면 저는 세력이라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씩 매일 노력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를 열심히 키우고 게임 아이템도 열심히 얻었고 여러가지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중앙화된 이 웹 2.0 게임사가 문을 닫는 순간 제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이라는 유저 입장에서는 웹 2.0 시대에서의 이 정말 불합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웹 3.0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 NFT 형태로 소유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는 물론 다른 플랫폼을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세력이라는 유저가 5시간씩 만약에 캐릭터를 키우면은 그 캐릭터의 소유권은 게임 회사가 아니라 세력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웹 3.0 게임 회사가 서버를 없앤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의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캐릭터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NFT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용되는 아이템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세력이라는 유저의 것이라고 블록체인 내에 기록돼서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웹 3.0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가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NFT 형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NFT는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오픈시라는 NFT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클레이튼 기반으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죠? 이더리움 기반 있죠. 두 가지 체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체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NFT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게임이더라도 어떤 게임의 NFT라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과 거래는 물론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요 결국 이런 거예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이 생겨났는데 이 가상현실 내에서 물건이나 뭔가 캐릭터라던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나 물건이나 아이템이나 뭔가 이 가상 세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NFT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NFT들을 사용해서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뭔가 경제 시스템이 일어나려면은 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돈이라는 거는 바로 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코인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이 코인의 가치는 왜 생겨나고 이 코인은 어떤 식으로 소각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토큰 이코노미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운영 방향이나 뭐 정책 결정,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 가상현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볼 것인가, 그런 거 누가 정할 거냐. 중앙화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NFT를 뭐 많이 들고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토큰 이코노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영 주체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책 결정을 탈중앙화된 형태로 투표권을 지닌 사람들 혹은 어떤 뭐 토큰 이코노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뭐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요즘에 뜨고 있는 자율화 조직,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탈중앙화라는 게 포인트일 수 있고, 이 안에서 쓰이는 것들이 NFT이다. 그리고 이 NFT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코인이고, 그럼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소각이나 생산, 사용처 이런 것들이 결국 토큰 이코노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건 다오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제가 갈락게임즈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갈락게임즈가 제가 왜 약간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갈락게임즈는 탈중앙화 게임사로서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파운더스 노드라고 해서 현재는 1억 2천 정도 되는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갈락게임즈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이 현재 1억 2천만 원 하고 있는 파운더스 노더들이에요. 그럼 그 노드를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개념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게임사가 운영을 하긴 하지만 그 의사결정 자체는 이 파운더스 노더들이 진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파운더스 노더들이 이 게임사의 의사결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더들에게는 그 갈락코인을 보상으로 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 3.0 같은 경우에는 이 참여자들에게 보상 체계가 확실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파운더스 노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코인이라는 형태로 이 갈라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갈라게임즈 내에서 쓰이는 게임 아이템 NFT를 살 때 쓰이기도 하고, 뭐 그 게임 아이템을 샀을 때 그 갈라코인이 소각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임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정말 수많은 게임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뭐 타운스타라는 게임이 돌아가는데, 저는 이제 타운스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NFT를 산 다음에 이 NFT를 통해서 타운 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NFT가 복스라는 NFT인데, 이 복스라는 NFT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타운스타라는 게임에서도 쓰이고, 또 앞으로 뭐 미란도스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 미란도스라는 게임에서도 미란복스라는 형태로 또 쓰이고, 앞으로 수많은 게임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이 복스라는 NFT는 많은 이제 게임에서 쓰일 수도 있고, 또 복스랜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복스로 디파이가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복스라는 NFT의 유틸리티를 증가시켜 나가면서 쓰임새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이 플랫폼이 커져 나가면 나갈수록 이 NFT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이 게임즈 내에서 쓰이고 있는 이 갈라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 갈라코인이라는 코인의 가치는 결국에 이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갈라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자명한 일이겠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갈라게임즈가 앞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게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금 제가 살펴봤던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웹 1.0, 2.0, 3.0이라는 시대의 흐름 안에 전체적인 그 흐름이 존재하고, 이 안에서 게임 분야만큼 이 웹 3.0이라는 형태를 제일 쉽게 구현해내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와닿을 수 있는 분야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좀 트렌디하고 가장 좀 잘 구현되고 있는 게임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갈라게임즈가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 갈라게임즈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단일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이라서예요. 저는 게임 자체는 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웹 3.0으로 토큰 이코노미 잘 구현하고 유저 수 많이 확보해 놨는데, 그 게임의 재미라던가 게임의 어떤 질이라던가 단일 게임의 경우엔 저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영원할 것 같은 인기를 가지던 게임일지라도 시들어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왔다는 거죠. 근데 이 갈라게임즈 같은 경우엔 장점이 뭐냐면은 플랫폼 형태로 개발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쓰이는 NFT들도 계속해서 하나의 게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게임에서 쓰이는 형태, 그리고 또 그 NFT만을 또 위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방어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 갈라게임즈가 망한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게임마다 족족 망하거나 초반에 나온 그런 게임들이 토큰 이코노미가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완전히 다 몰락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분야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세가 가파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갈라게임즈가 바로 당장에 망해버린다던가 이런 거를 상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투자라는 게 개인의 선택이고, 저도 늘 틀릴 수도 있고, 저도 뭐 굉장히 무지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라는 투자자는 이런 관점에서 갈라게임즈라는 플랫폼에 투자를 좀 많이 한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저도 파운더스 노드를 저도 한 4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NFT도 좀 들고 있고, 나올 게임들 NFT도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올 게임이 앞으로 3개가 있다고 치면은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갈라코인을 파운더스 노드로 채굴을 하고 있고,
타운스타에서 NFT로 채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A 게임이 나오면은 여기 NFT로 또 채굴을 하고 B 게임이 나오면은 B에서 또 채굴을 하고 C가 나오면은 C에서 채굴하고 그리고 뭐죠 아까 복스랜드라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은 또 제가 모아놨던 그 NFT인 복스를 거기 예치를 시켜서 또 디파이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 게임즈 안에서만 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저저번 영상이었죠. 저저번 영상에 제가 그 생태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갈락게임즈 내에서의 땅이 포지션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좀 파운더스 노더가 엄청 일찍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나쁘게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제가 노드가 2200만원 정도일 때 들어갔었으니까 그때 거의 한 1억 돈 주고 4개를 구입했었는데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일 때 이런 그 노드 수익이나 뭐 NFT를 통한 채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좋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하락장에 모아둔 코인을 다시 올 상승장에서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뭐 일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영상까지 그 웹 3.0과 메타버스 그리고 P2E까지 P2E 중에서도 이제 갈락게임즈가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투자 정말 너무 어렵지만 끝까지 힘내셔서 정말 모두가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